안녕하세요.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&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. 오늘은 뜬금인포 코너 발표의 기술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업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어, 사실 저는 이거는 좀 예상하지 못했어요. 이번에도 그렇고 이제 발표 준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뭐 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셨나 봐요. 그러면서 이제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아이템의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, 도대체 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이. 근데 또 실제로도 지금 이제 몇 분이 이미 그 평가를 받으셨는데, 그분들도 저한테 이 질문을 꽤 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아, 정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내용이 나왔냐 물어는 봤거든요. 야, 근데 이거는 저도 솔직히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, 이게 사실은 되게 치사한 질문이에요. 그러니까 평가위원한테 치사한 질문이 아니고 이 발표자한테 되게 치사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게, 여러분 이 사업성은 되게 중요하긴 하죠. 비즈니스에서 결국에는 뭐 기술성을 보고 시장성을 보고 뭐 권리성을 보고 뭐 사업성을 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보통 하는데요. 근데 결국에는 사업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모두 통틀어 가지고 이 최종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정말로 돈이 될 것이냐, 돈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될 것이고, 이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진짜 뭐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,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.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발표자들한테는 좀 가혹할 수도 있고 되게 치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, 원래 평가위원들 거기 있는 이유가 사업성 평가라고 있는 건데, 그거를 사업성이 뭔지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. 내가 그거 평가하러 갔는데 발표자한테 내가 평가할 테니까 네가 얘기해 봐, 이런 건데요. 아, 이거는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, 그러니까 차별성까지는 저도 가끔 해요. 왜냐하면 차별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 이런저런 부분을 찾아봐도 아무리 봐도 기존에 있던 기술이나 아이템 혹은 경쟁업체 대비해서 우리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어떤 가치가 좀 잘 안 보일 때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그 차별성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긴 하는데, 야, 이 사업성은 말 그대로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네가 얘기해 보라는 얘긴데, 사실은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평가라고 있는 게 거기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공학 박사들, 아니면은 이제 뭐 회계사나 변리사 같은 분들, 아니면은 뭐 이제 VC들, 이런 사람들인데, 특히나 만약에 그 질문이 VC나 아니면 창업 관련 보육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되게 치사할 수밖에 없죠. 내가 사업성을 판단하지 못하겠으니 네가 얘기해 보렴인데, 뭐 제가 평가위원 관점에서는 좀 변명을 해볼게요. 일단은 평가위원 관점에서 그 질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이유는 있겠죠. 여러분이 너무 발표를 할 때 뭐 기술이 되게 좋은 거고 이게 어떻게 가치가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, 막상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선 별로 설명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, 도대체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건 알고 좋은 아이템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사업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이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는 그 정도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평가위원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여러분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 쪽을 너무 강조하지 못하고 사업화를 하는 과정 전반에 있어서 좀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하면은 이 사업이 도대체 뭐 아이템은 좋은데 뭘 어떻게 사업하는지도 모르겠고,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얼마나 이 아이템을 사업화했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가치를 가질지 모르겠고,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. 뭐 내가 목표 시장이 뭔데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그 시장 안에서 그 대표자 본인이 하려는 그 우리 회사가 차지하려고 있는 포션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,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결여가 돼 있으면 그걸 다 뭉뚱그려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으니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. 근데 사실 이게 좀 저는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게,
일단은 이제 서면 평가가 끝났잖아요. 서류 평가가 끝나고 발표 평가까지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적어도 서류 평가 안에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평가위원들이 어느 정도 검증을 했다는 얘기고, 그럼 발표 평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 아이템을 사업화했을 때 만약에 수익 구조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라든가, 아니면은 뭐 경쟁업체 대비 우리 회사가 좀 어떤 우위를 가져가기 힘들다 그러면 뭐 경쟁 우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든가, 아니면 이게 수익은 나오겠지만 회사를 유지하는데 좀 쉽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재무 구조나 이런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라든가,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을 테니까 좀 그런 식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사실 말이 좋아서 뭐 예비 창업자고 초기 창업자지, 뭐 초기 창업자이신 분들도 사실 뭐 사업 1년 2년밖에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 인제 직원 간신히 한두 명 뽑고 간신히 뭐 시제품 만들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얼마나 그걸 열심히 했겠어요. 사실 사업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여돼 있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 되게 타당한 거죠.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, 뭐 발표 평가에서도 일부러 질의응답에서 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테니까, 그런 식의 어떤 의사소통 관점에서는 뭐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냥 이 사업성이 뭔지 어떤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저는 사실은 좀 이해는 안 돼요. 사실 뭐 평가위원이 사업성 평가하러 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업성 평가가 이제 저는 기술 가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.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그 아이템의 기술, 아이템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한다 그러면 보통 네 가지 관점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. 뭐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기술성이 이제 얼마나 우수한가, 그 다음에 뭐 시장성이 얼마나 좋은가, 즉 시장에서 얼마나 잘 먹히는가, 그 다음에 이제 권리성, 우리 회사가 얼마나 이 아이템을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, 그 다음에 나오는 사업성인데, 보통 이제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이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보통 기본이 한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나와요. 그 안에서 사업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보통 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가 나오거든요. A4 사이즈로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업성 안에서 거의 모든 내용들이 고려가 되고, 그 안에서 막 되게 많은 뭐 경쟁 우위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, 그 안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점유율을 가질 것이고, 역량이 어떻게 돼 있고, 그 안에서 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,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그게 합리적으로 쓰여졌냐에 따라서 다시 또 피드백을 해가지고 다시 고쳐 써가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게 돼 있는데,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5분 안에 사업성이 뭔지 그냥 질문 하나로 띡 던져버린다? 사실 그 정도 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. 여러분이 정말 발표를 엉망으로 준비를 해갔거나, 즉 사업계획서를 엉망으로 써갔거나, 아니면은 심사위원이 사실은 이런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.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자격을 갖고 있는지. 근데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이 정말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한다면, 일단 여러분이 정말 발표 자료를 잘 준비해 갖고 사업계획서에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충분히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적인 방향이나 뭐 수익 구조나 매출 전략이나 뭐 영업이 뭐 이런 수익 구조나 아니면은 뭐 경쟁 우위 전략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뭐 100%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구색은 갖춰서 구성을 했다라고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성이 어떤지 좀 본인이 설명해봐라라는 이런 무책임한 질문이 나왔다면은 뭐 어떻겠습니까? 여러분 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.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통 이런 그 발표 평가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은 사실 사업성을 따지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하지도 않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려면 그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. 사실 그거를 정말 뭐 거의 한 99%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제가 하죠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발표 평가라고 하는 것에 본질은 뭐냐면은 적어도 본인이 사업을 하려면은 그 정도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나 준비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그 부분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성에 대해서 대표자 본인이 설명을 해보라라는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면,
그렇다면은 적어도 인제 여러분이 하려는 사업이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가 심사위원에게 제대로 전달은 안 됐다는 얘기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죠.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보통 사업성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인제 결국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. 이게 정말 돈 되는 사업인가? 이걸로 돈 벌 수 있을 것인가? 좋은 아이템인 건 아는데 사업은 결국엔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영리 추구잖아요. 기업의 본질은. 비영리 기업도 영리 추구를 해야 돼요.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 정도의 영리 추구는 있어야 되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어디에 포커싱을 하냐면은 사업성이 아닌 시장성에 포커싱을 해요. 이 시장이 크고 있으니까 내 사업은 잘 될 것이다. 보통 이런 논리거든요.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. 제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무슨 뭐 액정 필름을 하나 만든다고 해봐요. 뭐 되게 좋은 필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뭐 강화유리 같은 뭐 완벽한 진짜 이런 굴곡에도 완벽하게 붙일 수 있고 엄청나게 막 진짜 막 총알도 튕겨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획기적인 혁신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. 일단은. 자,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시장을 따지는데 휴대폰 시장이 뭐 전 세계적으로 몇 조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업도 잘 될 거다라는 건 설득력이 없잖아요. 왜냐하면 내 아이템은 그 커지는 휴대폰 시장 안에서 휴대폰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휴대폰에 붙일 수 있는 필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휴대폰에 붙일 수 있는 필름 시장을 정의를 해줘야 되고 사실 그리고 휴대폰에 붙일 수 있는 필름은 뭐 당장 네이버 쇼핑을 뒤져봐도 그러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막 진짜 넘치고 넘친 게 막 휴대폰 필름이고 막 어떤 데는 막 뭐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1,500원 내면 5장 주고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 시장 커지고 있다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신뢰성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통 여러분이 시장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이 시장의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시장성 쪽이라고 한다면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시장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좀 더 포커싱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따진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목표 시장에서 경제 상황이 어떠한가? 이게 일단 여러분께서 고민하셔야 될 이제 첫 번째 사항인 것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, 자, 경쟁 상황이 어느 정도가 된다. 적어도 독점은 아닐 거거든요. 스타트업이 독점 시장을 처음부터 가져가기 쉽지가 않고요. 만약에 스타트업인데 독점 시장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. 왜냐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니까. 그렇다면은 그 시장을 여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니까 그때 완전히 이제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목표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? 이게 결국에는 이제 경쟁력 우위 확보 방안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고 그게 꼭 나랑 똑같은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내 아이템이 나오기 전에 이 제품이 뭐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뭔가 대체하는 형태로 뭔가 사용이 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아니면 경쟁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제품이 없어도 어떻게든 생활을 하면서 그런 종류의 유사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던 어떤 행위나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존 제품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경쟁 상대로 놨을 때 우리 회사가 과연 이 시장을 100% 먹을 수 있을 것인지 10%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은 사실 전체 시장이 10조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뭐 0.1% 정도밖에 안 된다. 0.1% 정도밖에도 아니죠, 사실. 0.1% 정도라 그러면은 10조의 100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? 이게 또 제가 헷갈리네요. 한 100억 원? 맞나요? 10조. 예, 100억 원 정도 되겠네요. 100억 원 정도를 먹는단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제가 1조 시장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목표 시장이 1조인데 제가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점유율이 10%다. 그러면 1000억 원이란 말이죠. 그러면 이 점유율이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. 10조 시장입니다고 막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회사는 우리는 1조 시장 목표 시장입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10조 시장이 더 크니까 이건 더 좋은 사업이야. 이러지가 않는다는 거죠. 왜? 이 회사는 10조에 0.1%니까 100억을 매출 규모로 가져가는 거고 이 회사는 1조 시장에서 10%니까 1000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당연히 1000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회사가 훨씬 더 전망이 좋은 거죠.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시장이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우리 제품 잘 팔릴 거 이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한 이만큼 10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우리가 몇 명 정도 고객을 확보해서 어떤 매출을 올려서 서비스를 가져갈 것인가 그거를
합리적으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. 뭐 현재 시장을 보면은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이렇게까지 해서 이 제품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빼고 꼭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산정해 보니 한 1% 정도 됩니다.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서비스가 런칭이 됐을 때 적어도 10,000명 정도의 유저들은 초기 한 3, 4년에 확보할 수 있을 거고, 그렇다면 이 안에서 매출이 이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. 뭐 요 정도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뭐 심사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제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수익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요. 이제 이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 회사가 1,000억을 했는데 매출은 1,000억인데 영업이익률 딱 보니까 뭐 0.1%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제 해보니까 뭐 1억 영업이익 나오고 있다.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, 실제로는. 여러분 그 잘 나가는 회사들 보면은 막 매출 막 10억, 15억, 20억 막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요. 그거 보지 마시고 그 옆에 영업이익도 보통 같이 적혀 있어요. 그 회사 보면 뭐 우리 회사 매출 100억 하고 있어 해서 영업이익 딱 거기 보면은 영업이익 2천만 원이래요. 정말로 그래요. 뭐 매출 뭐 한 진짜 뭐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뒤에 영업이익 보면은 마이너스 1억 이런 식으로 나온 데도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본 잠식이거든요. 그리고 영업이익 2천만 원이 적은 건 아니죠. 왜냐하면은 인건비 줄 거 다 주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순수하게 남는 현찰이 2천만 원이 꽂힌다는 건 어쨌든 자금이 쌓인다는 거니까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막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. 그냥 현상 유지를 잘하는 기업이죠. 근데 그래도 매출이 크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자금 이제 유전 그 회전율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. 뭐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매출이 큰 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은 사업성 관점에서 이걸 접근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100억이라도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0% 해가지고 해마다 막 매출 마이너스 10억씩 막 자본 잠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수익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정도 안에서 실제로 이 정도를 따져봤을 때 영업이익률 계산해 봤을 때 그래도 해마다 영업이익을 한 5%에서 10% 정도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. 그런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세상의 모든 일이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니 만약에 사업성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냥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한다면 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필하려고 하는 이 사업성이 전달이 안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.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 질문 자체는 이제 여러분 대표자가 과연 우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과 수익을 확신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는 거다.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수익 구조나 매출 구조나 경쟁 구조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사실 창업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가를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평가라고 해서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막 되게 긴장을 하시고 하는데요. 결국 평가에서 보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. 사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. 그리고 이 사업 아이템 자체가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인가. 그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뭐 기술성을 열심히 얘기하고 차별성도 열심히 얘기하고 뭐 시장성도 열심히 얘기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어필해야 되는 종착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.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이다. 그리고 이 돈 되는 사업은 나는 대표자로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.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. 뭐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겠다. 뭐 요 정도로 좋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밑에도 적어놨지만 이제 의문문으로 끝났죠. 묻는 것이 아닐까 하고 끝났는데요. 뭐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와 이건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.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생각을 해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그런 분들이 발표 평가에 나왔다 그러면 뭐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야죠. 결국 여러분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뭐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누군가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. 그럼 그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. 뭐 그런 관점에서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질문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
좀 잘 준비를 하셔서 또 발표에 대비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이 사업을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. 저조차도 편견이 있는 경우가 가끔씩 발견이 되고요. 그다음에 제 전공 분야나 이쪽 분야에서 평가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저도 좀 굉장히 좀 날카롭게 좀 까칠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. 그건 뭐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발표를 준비하신다면은 현장에서 좀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만약에 정말 이렇게 좀 뜬금없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뭐냐 당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물어보세요. 정확하게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업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.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. 사실은. 예. 이거는 사실 저는 물어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. 이거 되게 치사 질문인데 뭐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죠.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분 발표하실 때 되게 뜬금없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.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.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혹시라도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 나오면 뭐 저도 사실 그 몇 번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이제 전달 들었어요. 뭐 이런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야 이건 좀 심한데 이런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. 근데 뭐 제가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거니라고 판단을 해야죠. 저도 가끔씩 뭐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황하거나 막 뭐 이렇게 발끈하지 마시고 그냥 유하게 뭐 이게 바로 채널 M&L에서 그 김 교수가 얘기했던 그거구나.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당황하지 않고 그냥 평이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. 뭐 그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이 강좌가 나갔을 시점이 제 생각에는 이미 발표 평가가 다 종료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여러분 뭐 사실 그 뭐냐 예비 창업 패키지 이번만 하고 뭐 다음부터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IR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경험들 그동안에 했던 발표 경험들과 이런 내용들을 좀 맞물려 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사업성은 꼭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필히 창업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해요. 왜냐하면 그런 방향성조차 없다 그러면 아무리 창업은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러지만은 그렇다고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주식을 하는데 정보 없이 그냥 남들 왁 이거 한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확 했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의 도박에 가까운 일이거든요. 무엇을 하던 방향성은 있어야 되고 대표로서 그 정도 방향성은 주변에 있는 파트너나 직원들한테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자 뜬금 인포 발표의 기술 그 네 번째 시간 사업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.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 채널 M&L의 김장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